안녕하십니까, 최혁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35번째 강의입니다. 1차 함수라는 단원인데요. 자, 1차 함수는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중학교 2학년 때요 이미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이제 일단 추가되는 부분만 우리 학생들이 유념하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오늘 내용은 우리 교재 122페이지서부터 126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부터 한번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죠. 자, 보겠습니다. 자, 1차 함수 파트인데요. 먼저 이런 1차 함수가 나오기 위한 함수의 조건이 있죠. 우리가 이제 다항함수라고 부르게 되는데, 다항함수. 말 그대로 다항함수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항이 여러 개다 이런 뜻이죠. 그죠? 이 다자가 많을 다자예요. 그러니까 다항. 항이 많은 함수입니다. 항이 많은 함수. 근데 이 항도요, 생김새에 따라서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그 최고차항의 지수가 1차일 때는 1차 함수, 2차일 때는 2차 함수. 자,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은 그 중에서 1차 함수라는 놈을 배우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1차 함수라는 놈을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다항함수 자체는 바로 y는 fx꼴로 이루어진 건데 이 fx가 몇 차식이냐에 따라서 그놈의 차수가 결정되는 겁니다. 자, 1차 함수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차 함수란 자, 어떻게 생긴 것을 1차 함수라고 하느냐? 바로 y는 1차여야 되니까 여기에 일반형이 1차가 되겠죠. ax 플러스 b. 자, 이렇게 나타낸 것이 바로 1차 함수꼴입니다. 1차 함수꼴. 자, 이 1차 함수꼴에서는요. xy는 당연히 함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a하고 b가 어떤 놈이냐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이 맨 처음에 나오는 요 a값 있잖아. 요 a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기울기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값 있죠? 뒤에 나오는 요 놈 있죠? b 플러스 b. 자, 요 놈은 우리는 무슨 절편? y절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즉 a는 기울기이고 b는 y절편을 뜻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기울기를 이제 다른 용어로도 접근할 줄 알아야 되겠는데 이 기울기라는 것은 바로 뭐냐? x의 증가량 분의 바로 y의 증가량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을 우리가 수식화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자,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은 x2 마이너스 x1 분의 바로 fx2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1.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x가요, 1에서 x1에서 x2까지 증가할 때 fx1에서 fx2라는 y 값이 증가하는 양,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기울기가 되고요. 이 기울기는 바로 이루어지는 각에 의해서 또 어떤 표현을 쓸 수가 있냐면 탄젠트 세타라는 것을 쓸 수도 있습니다. 탄젠트 세타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y는 ax 플러스 b라는 그래프가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자, 요 한 점이 바로 x1, fx1.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점이 있는데 그 점이 x2, 그 다음에 띠리리리리리 이게 fx2.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놈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바로 x축에 평행한 거, y축에 평행한 걸 이렇게 긋고 직각삼각형을 만들면요. x의 증가량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의 증가량이고요. 증분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가 바로 y의 증가량이 되는 겁니다. 즉,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은요. x2 마이너스 x1분의 fx2 마이너스 fx1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탄젠트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방법은 여기를 세타라고 하게 되면요. 바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은 어떻게 됩니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은요. 바로 요거 분의 요게 돼버리는 거죠. 그죠? 탄젠트 값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 함수에서는 요 기울기,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y절편입니다. 이 y절편은 어떻게 돼요? 우변에서 요 파란 부분만 남기고 싶으면 여기를 없애버리면 되죠. 없애기 위한 x의 값은 얼마냐면 x가 0이면 무조건 사라져버립니다. 누구에 관계없이? 기울기에 관계없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즉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바로 요것은 x가 0일 때 누구의 값?
y의 값이 바로 b가 된다는 얘기예요. 즉 이것을 좌표로 한번 나타내 보면요. 이것은 바로 0,b라는 점을 나타내게 되죠. 즉 항상 y축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1차 함수의 변형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꼴입니다. 자, 이런 형태를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부르게 돼요. 일반형. 자, y가 어떻게 됐습니까? y는 하고 나타내진 것이 아니라 마치 방정식처럼 이렇게 나타내어져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요 놈을 갖다 정리하게 되면 요 놈을 빨리 1차 함수의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요 놈을 1차 함수의 형태로 만들어주면 자, by를 요렇게 놔두고요. 나머지 넘어가면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되겠죠? 자, 요 놈을 다시 b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b분의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겠죠? 자,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죠. 바로 요 앞에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냐면 기울기라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y절편이라고 그랬죠. y절편. 자, 그러면 이 기울기와 y절편은 항상 이렇게 바꿔서 풀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푸는 방법이 요 식을 보면서 한 번에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즉 기울기라는 것은 뭐냐면 요거 분의 요거의 부호를 바꾼 수죠. 그러니까 요거 분의 요거의 부호를 바꾼 수, 반대로 바꾼 거. 바로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기울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기울기. 기울기. 자, 그 다음에 거꾸로 마이너스 b분의 c가 y절편이니까 요놈 분의 요놈의 부호를 바꾼 수. 부호를 바꾼 수. 자,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y절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보면 2x-3y 플러스 6은 0이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생긴 건 물론 바꿔줘도 되겠지만 한 번에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바로 기울기라는 것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고 그놈을 반대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두 개니까 요건 그냥 3분의 2 써주면 되죠. 요게 기울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이라는 것은요. y절편은 마이너스 3분의 플러스 6이 되겠죠. 요거 간단히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y절편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교재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한 가지 형태를 선생님이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형태냐면 x분의 a 그 다음에 플러스 자, 거꾸로 썼어요. a분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b분의 y는 1입니다. 자, 이건 어떤 그래프냐? 앞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될 거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요. x절편이 a이고 그 다음에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b인 직선의 방정식.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놈을 쓸 때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x절편이 a 슬래시 y절편이 b 슬래시 얘네 둘을 더한 게 1이다. 자, 이게 뭐냐면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다. 이렇게. 그러면 x절편과 y절편만 주어지면 바로 이런 식을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x절편이 2고 그 다음에 y절편이 3인 1차 함수의 그래프를 표현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슬래시 더하고 슬래시 이퀄 1입니다. 자, 이걸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니까 요 놈은 2분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y는 1.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 형태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하는 형태 앞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꼭 알아두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쭉 해봤고요. 자, 이 내용 정리를 토대로 우리 문제들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지우고 시작하죠. 자, 그럼 개념 체크와 필수 예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부터 보죠. 자, 보겠습니다. 다음 1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여라 그랬죠. 일단 첫 번째 기울기라고 그랬습니다. 기울기. 자, 기울기 어떻게 구하라고 그랬죠? 요놈분의 요놈의 부호를 바꾼 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분의 x의 개수가 1이죠. 요놈에다 부호를 바꾼 수입니다. 이거 얼마 됩니까? 1이죠. 끝났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x절편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y가 0일 때 나오는 x값을 x절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y에다 0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0이니까 필요 없고요. 마이너스 1은 0이 되니까 만족하는 x의 값은 얼마다? 1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y절편입니다. y절편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x가 0일 때 나오는 y 값이 얼마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x에다 0 집어넣으면요. 맨 앞에 0이 되고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 되게 하는 y 값이죠. 자, 이것은 바로 y가 마이너스 1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겠고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저놈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기울기가 바로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탄젠트 세타가 바로 1이 되게 하는 세타의 값이 얼마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자, 탄젠트 세타가 1이 되려면 얼마예요? 45도일 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세타는 45도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정말 쉽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제. 22번. 자, 기울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과 같은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다 그랬어요. 각의 크기가 60도다.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x축이 있는데 자, 이루어지는 각도가 여기가 60도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60도라는 뜻이에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결국은 이놈의 기울기가 뭐라는 뜻이죠? 여기서 선을 하나 이렇게 쭉 내려보면요. 자, 요 삼각형이 지금 직각삼각형이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가 30도짜리가 될 테니까 1대 루트 3대 2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기울기가 뭐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냐면 기울기는 바로 1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기울기는 루트 3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기울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저기서 어디에 해당이 되냐? y의 개수분의 요놈의 개수의 바꾼 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분의 x의 개수가 a 플러스 1이거든요. 자,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루트 3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누가 지워집니까? 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지워져 버리죠. 지워져 버리면 만족하는 a의 값은 루트 3이 우변에 있고요. 그 다음에 1이 넘어가야 되죠.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a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절편입니다. y절편이 마이너스 2일 때 그랬어요. y절편이 마이너스 2. 자, y절편은 y의 개수 마이너스 1분의 여기다 써볼게요. y절편은 마이너스 1분의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4죠. b 마이너스 4에 역시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인 거죠. 이렇게 붙였을 때 그것이 마이너스 2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역시 이놈도 여기가 지워져 버려요. 이렇게 마이너스 지워지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b 값은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4가 넘어가면 플러스 4가 되니까 4마 2가 돼서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2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분면의 판단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졌을 때 이것들이 각각 제 몇 사분면을 지나는가 물어보고 있지요. 자,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놈의 기울기는요. 자, 요 식의 기울기를 잘 보세요. 자, 요 놈은 어떻게 되느냐? ax 플러스 by. 자, 요 조놈을 바꾸게 되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죠?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분의 c가 y절편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제 몇 사분면을 지나느냐라고 묻고 있죠. 자, AC가 양수고요. 그 다음에 BC가 양수랍니다. 자, 그럼 ABC 보호를 판단해야 돼요. ABC 보호를 판단해보면 AC가 곱해서 0보다 크다는 얘기는 AC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니까 A가 플러스면 C도 플러스고요. 자, A가 마이너스면 C도 마이너스겠죠? B와 C의 부호도 같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요게 기울기고요. 그 다음에 요게 Y절편이거든요. 근데 A, B, C의 부호가 다 같죠. 그러니까 풀풀이나 마마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B분의 A라는 건 풀풀이나 마마가 들어가게 되죠. 결국은 요 놈은 영원히 음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BC의 부호도 같으니까 결국은 거기에다 음이 바뀌었으니까 음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의 개형은 어떻게 그려질 것이냐? 바로 이 그래프의 개형은 기울기가 음수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겠죠. 자, 이것을 위냐 아래냐인데 밑으로 끌어내렸다는 얘기죠. 이 놈을 밑으로 이렇게 끌어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것이 지나는 사분면은 바로 몇 사분면입니까? 바로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을 지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 3, 4분면을 지나고요. 자, 두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도
자, 요 내용에는 변함이 없죠. 그죠? 자, 부호 판단해야 되겠는데요. A하고요. 그 다음에 B하고요. C인데요. A와 B를 곱했더니 음수래요. 0보다 작대요. 그러면 A, B의 부호가 다른 거죠.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고요.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입니다. 자, 그런데 B, C를 곱했을 땐 0보다 커진다 그랬으니까 B, C의 부호는 같아야죠. 그럼 B가 음수면 C도 음수고요. B가 양수면 C도 양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 놈을 가지고 기울기와 y절편을 정해보면요. 자, 다시 써볼까요, 요 놈을?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였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 자, a, b의 부호가 어떤지를 봐야죠. a, b의 부호는 서로 다릅니다. 플러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 그러니까 요것 자체가 음수인데 앞에 음수가 또 하나 붙었죠. 그러니까 요건 양수가 되겠고요. b, c의 부호는 같으니까 요 전체의 부호는 음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역시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그려보면요. 자, 기울기가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런데 위냐 아래냐인데 아래로 끌어내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얘가 지나는 4분면은 바로 1사분면과 그 다음에 3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요 놈이 지나는 4분면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것도 우리 대소를 비교해 봅시다. A, B, C가 되겠죠. 자, A, C는 0보다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A, C의 부호가 같아요. 요게 플러스면 요게 플러스고요. 요게 마이너스면 요게 마이너스죠. 그리고 B는 0이다. 이러건 저러건 항상 0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에서 B가 아예 통째로 0이 됐거든요. 분모 0 될 수 없어요. 분모 0 될 수 없으니까 그냥 남는 건 뭐만 남게 되냐면요. 이걸 바꿀 수가 없죠. 분모가 0 돼버렸으니까 원식을 가지고 해야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꼴이었거든요. 자, 요렇게 생겼었는데, 자, 이것은 B가 0이 되면서 여기가 사라져버리죠. 이렇게 사라져버리면 남는 식이 누구만 남습니까? AX는 C만 남죠. 이것은 X가 마이너스 A분의 C라는 것을 뜻하죠. 이렇게.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죠. 자, 요 그래프의 개형은 어떻게 되느냐. 자, X 이퀄 그랬으니까 Y가 어떠한 값을 갖는다 하더라도 X가 정해졌는데 A와 C의 부호가 같죠? A와 C의 부호가 같으니까 이게 양수인데 반대로 바꿔라 했으니까 음수예요. 그러니까 음수 쪽의 값을 갖는단 말이죠. 이 그래프는요. 요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요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X가 언제나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는 요런 값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 지난다? 2사분면과 바로 4사분면을 지나는 그래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요거 2사분면, 4사분면, 2, 3사분면이죠. 그죠? 2, 3, 4분면. 자, 요 둘을 지나는 그래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4분면을 판단해 주시면 되겠네요. 좀 복잡한데 선생님이 여기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문제죠. 첫 번째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여기죠.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도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보죠. 자, 24번 문제 봅시다. fx는 mx-2m 플러스 2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라 그랬죠. 자, 1번부터 한번 보는데요. 자, 정의역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그랬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마이너스 1이라는 구간부터 바로 3이라는 구간까지죠. 3이라는 구간까지. 자, 여기는 안 포함이니까 마이너스 1, 여기는 포함이니까 3이라는 구간입니다. 자, 이 범위에서 fx가 바로 이 그래프가 항상 양이 되도록 하는 그랬어요. 항상 양이 되도록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져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져도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일직선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높이.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위에서 놀아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위에서. 자, 그러면 요 놈의 함수값은 누구죠? f-1이죠. f-1. 들어가도 상관없죠. 어차피 범위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x의 값에 이미 마이너스 1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요거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함수값을 못 갖게 되죠. 자, 하지만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3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f3이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자, F-1도 위에서 놀아야 되고 F3도 위에서 놀아야 됩니다. 그죠? F3도 위에서 놀아야 돼요. 정리된 결과는요. 요거 쭉 써보면 F-1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m이죠. 마이너스 3m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요놈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뭘 할 수가 있냐면 요놈 3m 넘어가 버리면 m은 3분의 2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요게 들어가야 되죠. 등호가 빠졌네요.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자, 근데 F3도 위에서 놀아야 되죠. 근데 F3은 얼마가 되느냐? F3 들어가면 3m-2m이니까 m 플러스 2네요. m 플러스 2. 자, 요놈도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것은 바로 m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것을 뜻하죠. 결국은 이 둘의 공통 범위를 써주면 되는 거거든요. 공통 범위를.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m 값의 범위는요. 바로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여기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를 하고 있으려면 정의역에 만약에 그놈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는요. 함수값을 포함시켜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포함됐을 경우는 얘를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에 왔을 때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위에 둥둥 떠 있어야 되는데 이건 0 된다는 뜻이거든요. 높이가. 그러니까 여기는 제외시켜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범위 자체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가 양의 값과 을의 값을 모두 같도록 하는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경우를 생각할 수 있냐면요. 자, 양의 값과 음의 값을 모두 같도록 하래요. 그러니까 양과 음을 교차해서 갖는 경우죠. 자, 이렇게 가질 수도 있죠. 이게 함수값이겠죠. 이렇게 갖는 경우도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양수 이렇게 오다가 음수 되는 거고요. 이쪽은 음수 하다가 양수로 전환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라는 식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좀 더 어떻게 빨리 풀 수 있을 거냐? 자, 그건 해법을 어떻게 찾을까요? 요쪽과 그 다음에 요쪽은 서로 반대 방향이 있죠. 어느 직선? 요 직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요놈과 요놈도 역시 반대 부분에 있게 되죠. 결국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보는 거냐면 f-1을 하는 마이너스 1의 함수값. 요 두 개를 뭐라고 보는 거냐면 여기가 1일 때니까 f1이라는 함수값이에요. 근데 그 함수값이 서로 반대 방향에 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적당하죠. f-1하고 f1이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얘네 둘을 곱하면 0보다 작지. 자, 이거 우리 부등식 파트에서 배웠던 거 우리 학생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정리하면요. f-1은 어떻게 되냐면요. 마이너스 1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3m 플러스 2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f1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1 집어넣게 되면요. 마이너스 m 플러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m 플러스 2.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되죠. 자, 이게 0보다 작아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어차피 얘네들은 못 들어갑니다. 여기에 지금 칠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 놈을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인데 최고차항이 지금 음수가 2개 걸려있죠. 그러면 부호 2개 다 바꿔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마이너스 하나 빼내고 여기서 마이너스 하나 빼내면 마이너스 2개 빼내줬으니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걸 다시 정리한 결과는요. 3m 마이너스 2 곱하기 그 다음에 m-2가 되겠습니다. 요 놈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놈은 사이 범위가 될 테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m값의 범위는요. 작은 거보다 큰, 즉 3분의 2보다 크고요. 몇보다 작다? 2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네요. 자, 24번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25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25번 문제 보죠. 자, 1차 함수의 치역입니다.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리고 치역을 구하여라. 이렇게 물어봤네요. 이거 봐라. 자, 그래프 그려보죠. 자, 일단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고 y절편이 1이다. 그랬으니까 y절편이 1을 여기를 지납니다. 여기를 지나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랍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면 어떻게 그려질까요? 뭐 이런 식으로 완만해지겠죠? 이렇게. 자, 선생님 좀 빨리 그리고 싶으면 어떻게 그리면 됩니까? x절편, y절편 찾아. x절편 y가 0일 때죠. 그러면 이게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y절편은 나와 있잖아요. 1. 그러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건데, 자,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x가 마이너스 2 이상이고 2 이하일 때. 즉, 마이너스 2라는 곳이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여기가 지금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1이고 2고 1.5, 2. 요 정도 되겠네요. 요 구간부터 바로 2,
그 다음에 반대쪽에 요 구간이 있겠죠.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요 구간 사이에서 바로 요놈의 치역을 구하여라 이런 뜻이거든요. 결국 이 그래프의 치역입니다. 치역이라는 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높이라고 그랬죠. 높이. 얘가 어딘가에서 가서 쭉 여기와 만날 거고요. 여기 쭉 올라가서 여기랑 만나겠죠. 그죠? 결국은 높이를 갖다가 표현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함수값들이 필요하죠.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 마이너스 2와 쭉 올라가서 얘와 만나는 f-2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2와 내려가서 쭉 만나게 되는 f2가 필요합니다. f2. 자, 요 두 개를 찾아와야 되죠. 자, 그러면 f-2라는 건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 거니까 그때의 값이 누가 나오게 됩니까? 자, 그때의 값이 누가 나오냐면요. 마이너스 2면 5가 되죠. 그래서 높이가 5인 곳에서 만난다는 얘기고요. 자, f2라는 놈 있죠? f2라는 놈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즉 y라는 높이는 여기서부터 스캔을 긁으면요. g 하면서 5에서부터 g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까지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높이의 범위가 치역이니까 치역은 어떻게 쓰면 됩니까?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왜? 마이너스 2하고 2가 포함됐으니까. 자, 요렇게 x가 아니죠. y죠. 높이라고 그랬으니까 y라고 써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이건 범위를 나타내지 치역은 아닙니다. 왜? 치역은 집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써줘야 돼요? 바로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필수여제, 개념 체크 요거 풀어봤고요. 자, 그 밑에 아마 확인 체크 문제 있을 겁니다. 선생님 칠판 지우는 동안 지금 한번 빨리 풀어보십시오. 시작하세요. 자, 그럼 확인 체크 문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봅시다. 자, 89번이네요. 그죠? 89번 문제. 자, 직선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여라 그랬죠? x축, y축에 의해서 잘려진 선분의 길이를 구하여라. 자, 그래프 먼저 그려봐야죠. 자,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x절편은 어떻게 됩니까? y가 사라졌을 때 x값이죠? 2입니다. y절편은 어떻게 됩니까? x가 사라졌을 때 y값 2죠.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자,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구하라는 것이 뭐냐? x축과 y축에 의해서 잘려진 선분의 길이,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자, 요 놈은요. 요 길이가 2래요. 그 다음에 요 길이가 2랍니다. 자, 그러면 2대 2대 얼마입니까?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2루트 2죠. 끝나버렸죠. 그죠? 이 놈이 정답이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이 직선과 x축, y축에 의해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랬네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바로 요 넓이 구하여라 이런 뜻이에요. 요 넓이. 요 넓이 구하랍니다. 자, 너무 쉽죠? 자, 이 s라는 넓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변이 2, 높이가 2, 2분의 1을 더 곱하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너무 쉽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0번. 90번 문제 보죠. 자, x축의 양의 방향과 30도의 각을 이루는 직선이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x축이 있는데요. 양의 방향과 30도를 이룬답니다. 이렇게. 자, 여기가 30도란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런 직선이 있대요. 그런데 그 직선이 바로 3,0을 지난대요. 이렇게 3,0이라는 점을 지난대요. 자, 이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랬죠. 먼저 기울기부터 구하면 되죠. 자, 아무 데서나 선을 이렇게 내려봅니다.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되겠고요. 여기가 30도면 이게 1대 루트 3대 2가 되겠죠.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요놈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요놈의 증가량 분의 바로 요놈의 증가량이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기울기는 바로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죠. 루트 3분의 1. 요놈의 기울기가 되죠. 그죠? x, 그 다음에 플러스 누군지 모르겠어요. 자, y는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자, 이제 요놈만 찾아주면 되는데요. 자, 요놈을 찾아주기 위해서 바로 3,0이 필요하죠. x에 3, y에 0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요놈의 값을 정해줘야 되니까. 자, 간단히 해볼까요, 그러면? 자, 일단은 요놈부터 우리 유리화를 한번 해봅시다. 유리화를 하게 되면요. 루트 3분의 1이라는 건 유리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죠. 3분의 루트 3. 3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제는 요걸 찾으러 갑니다. x에다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루트 3이 되죠. 그죠? 루트 3에다가 얼마니를 더하면 바로 0이 된다 이런 뜻이니까 얼마니는 얼마예요? 바로 얼마니라는 것은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얼마니에다가 바로 마이너스 루트 3을 집어넣은 식 있죠. 자, 그 식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1차 함수의 관계식이 되겠죠. 바로 y는 3분의 루트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은 다음의 경우에 몇 사분면을 지나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ABC 부호 판단하라는 얘기인데요. 자,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는요 마이너스 b분의 a예요. 그다음에 y절편은 어떻게 됩니까? y절편은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는 거죠. 자, 요걸 이용하여라 이런 뜻입니다. 자, 부호 판단해야 되죠. 자, 여기서는 ABC 부호를 판단해 보면요. 자, B와 C를 곱했더니 0보다 작다면 B, C의 부호가 달라요. 그러니까 플러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인데 A는 언제나 0이죠. 그러니까 0, 0 이런 식의 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와 Y절편을 살펴봅시다. 자, 기울기의 부호죠. 기울기의 부호는 어떻게 될까요? A, B는 A가 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보나마나 0이 돼버립니다. 기울기는 0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B분의 C는 어떻게 됩니까? B분의 C는 부호가 다른데 여기 양수가 된다는 뜻이 되겠죠? 양수. 얘는 양수가 돼버리고요. 얘는 0이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가 0이다 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요. 요 그래프의 개형을 살펴보면요. 요 그래프의 개형은 자, 일단 기울기가 0이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경사가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경사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되겠죠. 자, 그리고 Y절편이 플러스니까 위쪽에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결국은 얘가 지나는 사분면은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이죠? 바로 1사분면과 2사분면을 지나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1.24 아니에요. 1과 2사분면을 뜻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역시 마찬가지 기울기가요. 똑같죠. 이건 본 문제니까 b분의 a 그 다음에 y절편이요. 마이너스 b분의 c인데요. 자, ABC의 부호를 판단해 볼까요? A 그 다음에 B, C. 자, 얘네들의 부호를 판단하면 A, B를 곱했더니 0보다 작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A, B가 서로 다른 부호란 얘기죠.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고요.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라는 거 알 수 있죠. B, C를 곱해도 0보다 작다 그랬어요. 그러면 B, C의 부호도 서로 다르니까 얘가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울기와 Y절편 구하러 갑니다. 자,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B, A, B의 부호가 서로 달라요. 그러면 음수인데 음수니까 양수가 되겠고요. 자, Y절편, B, C의 부호도 다르죠. 그러니까 요 놈도 양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개형에다가 그려보면요. 자, 기울기가 양수고요. 위로 끌어올렸죠.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그죠? 지나는 사분면은 1사분면과 2사분면과 바로 3사분면을 지나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문제는요. ABC의 부호를 판단하면요. 자, A, B를 곱했더니 0보다 작다. A, B의 부호는 다르다. 마이너스면 플러스다. C는 무조건 0이다. 자, 이런 뜻이 되겠네요. C는 무조건 0이다. 이런 뜻이 돼요. 자, 기울기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2, 역시 Y절편은 마이너스 B분의 C. 자, 부호 판단해보죠. 자, B와 A는 부호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 놈은 양수가 되겠고요. 기울기가 양수. 그 다음에 C가 0이 돼버렸으니까 Y절편은 0이 됩니다. 0. Y절편은 0이 되죠.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느냐? 자, 개형을 역시 또 그려보면요. 기울기가 양수랍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0을 지나요. 0을 지난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가는 거죠. Y절편이 0이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결국은 얘가 지나는 사분면은 몇 사분면이라는 거 알 수 있죠? 1사분면과 3사분면 지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그래프를 이제 정비례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91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마지막 우리 92번 문제 풀로 한번 가봅시다. 92번. 자, 9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ax 플러스 2에 대해서 자, 요 범위에서 y는 0보다 커지도록 a의 범위를 정하여라 그랬죠. 자, 일단은 요 그래프는 우리가 개형을 좀 쉽게 그릴 수가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요. 자, 요렇게 x축, y축이 있는데요. 자, y절편 2를 반드시 지나죠. 그러니까 2인 곳을 반드시 지납니다.
뭐가 안 정해졌죠? 기울기 A가 안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요 2를 기준으로 막 돌아가면서 기울기만 안 정해져 있는 요렇게 돌아가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그랬죠? 근데 마이너스 1은 들어가고 그 다음에 1은 안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입니다. 1까지. 자, 요 구간에서 높이가 언제나 y가 0보다 커지도록, 그러니까 이놈의 함수값 ax 플러스 2가 항상 0보다 커지도록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일단은 요 범위는 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요 범위는 들어갔습니다. 그럼 거꾸로 여기는 들어가고요. 여기는 안 들어간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여기를 지날 수 있도록. 뭐 이런 식도 되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돼도 되겠죠. 어쨌든 이놈의 함수값들이 각각 0보다 커져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f-1, 여기는 f1이죠. 정리를 해보면요. f-1은 어떻게 되느냐? f-1은요. f-1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죠. 자, 이것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자, 요거 간단히 하면 어떻게 돼요?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는, 아이고, 거꾸로 했네요. 여기가 지금 들어갔고, 여기가 들어갔고, 여기가 안 들어갔죠? 여기가 빵꾸나 있는 겁니다. 여기가 빵꾸나 있어요. 거꾸로죠. 요 놈이 빵꾸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등호 빠집니다. 등호 빠져요. 요렇게 되겠고요. 자, 여기도 등호 빠집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큰일 날 뻔했네. 자, 두 번째 F1도 구해놔야 되죠. F1은 어떻게 됩니까? F1은 1 들어가게 되면 A 플러스 2죠. 자, 요 놈은 0보다 어때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여기 빠졌으니까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자, 정리된 결과는 얘는 A는 크거나 같다죠. 얼마보다? 마이너스 2보다. 결국은 이 둘의 공통 범위를 찾아주면 되니까 만족하는 A의 범위는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바로 요 범위가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y가 양음의 값을 모두 같도록 a의 값을 정하여라 그랬죠. a의 값을 정하여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자, 위에 그래프상에서 보면 이게 요놈이 요렇게 요런 식으로 치고 가라는 얘기죠. 이렇게 양수인 곳도 있고 음수인 곳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뭐 이런 식으로 치고 가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양수인 곳 있고 음수인 곳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함수값과 함수값과 함수값의 곱이 어때야 된다는 얘기죠. 0보다 작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죠?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면 f-1과 그 다음에 f1의 곱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0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평행선이 될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걸 풀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f-1이 얼마였었냐면 여기 있었잖아요. 마이너스 a 플러스 2라고 그랬었고요. f1이 요 놈이잖아요. a 플러스 2잖아요. 자, 요 놈이 0보다 작다가 되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최고차항의 부호가 마이너스 a제곱이죠. 그러니까 부등식에서는 음수 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빨리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a-2로 바뀌면 마이너스 하나가 빠져나간 게 거겠죠. 자, 마이너스를 하나 써줘야 되는데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버려야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만족하는 a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자, 요거는 가장자리가 되니까 a는 작은 마이너스 2보다 작고요. 자, 또는 a는 바로 큰 2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오늘 1차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해봤네요. 우리가 첨가되는 것도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은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문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되는 내용도 우리가 등호의 포함 용어만 정확히 살펴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절대값 그래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